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선동의 노발대발. 꿀이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야, 이 시그널은 그때를 아시나요라고 하는 오집 가수 손병의 4집에 들어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도발대발을 코너를 지금 방송국을 옮기면서 라디오 21에서 처음에 이제 비디오로 시작을 했었죠. 네네. 그때는 비주얼이 좋을 상태였었는데 저희가 2년 사이에 많이 산성비도 맞고 지금 보니까 노조현 씨가 그저께 고생을 7시간 동안 뚜약 배쳐서 하고서 많이 탔어요. 많이 탔어요. 진짜. 야, 아니 근데 제가 후회하는 게 어차피 아이스 7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서 있었던 거는 제가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앉으면 긴장감이 덜해 보이고 사람이 좀 라이브해 보이잖아요. 단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얼어붙었던 7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그 캠페인인데 굳이 모자를 안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날 햇볕이 따가웠어. 그리고 또 정면으로 비치는 햇볕이잖아요. 10시부터 5시까지면. 그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여기가 빠깃한 거야. 지금도 이제 낮에 다닐 때는 계속 선크림을 발랐는데. 그래도 그날 그 7시간이 그 긴 시간이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침 10시 15분 정확하게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최초로 4월 16일 날 오전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VIP께 유선 보고를 한 시간이거든요. 자기들이 말하는. 그것도 삭제를 하지 않았은 이상 전자적 신호가 남아있을 텐데. 그 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 희대의 발언을 했던 시간이 바로 오후 5시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버킷, 그 미국에서 물 건너온 외래 캠페인도 뜻깊지만 희귀 난치병 환자 돕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건 늘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늘 도와야 되고 지금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급한 불부터 꺼야 되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거든요. 그 대한민국 지금 2014년도 8월 4월 16일 날 있었던 그 304명의 억울한 희생. 그거를 우리가 책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상과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얼마만큼 안전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재난당국의 허술한 재난 대비를 통해서 구조 무방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4달이 넘도록 수사권 기소권 그거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법 근간을 흔드느니 위헌이니 별 말장난을 해가면서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 일부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 7, 꼭 7시간 박히자는 게 청와대를 공격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7시간이면 제가 서봤더니 1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불나면 30분, 1시간에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5분 만에 다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상이 아니라 그 물에서는 아무리 에어포켓이 있다 그래도 잠수함도 심지어 잠깐의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올지언정 잠수함이 아닌 그런 대형 페리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분 1초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얼어붙은 7시간에 도대체 대한민국 재난당국과 청와대는 무엇을 했느냐를 밝히자는 게 진상규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스 7 개그맨이기 때문에 자꾸 아이스 버킷 그러는 게 굉장히 사실은 열받더라고요. 얼음 바켓인데. 우리나라 같이 물이 귀한 나라에서. 그리고 사실 이건 물사고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제가 갑자기 욱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때는 이때다. 그래서 김무성, 또 나경원 의원부터 이런 사람들이 바켓을 뒤집었었어요. 아니 근데 생각이 있는 겁니까? 세월호를 유의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사권 기소권을 한번 감안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아이스버킷 쇼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사실 우리말로 쌩까자는 얘기고 배째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당 대표가
이렇게 40일 넘게 아빠가 곡기 끊어가면서 생명을 각오하면서 네네. 내가 딸을 따라서 죽어도 좋다. 네. 왜냐하면 딸을 그렇게 잃은 아버지에게는 사실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생전 진실은 규명하고 죽어야 의미가 있지. 저렇게 단식하다가 혹시라도 희생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극은 되지만. 지금 형님 재원입니다 하면서 그랬던 김재원 씨 기억나시죠? 네. 그걸로 노래도 만들었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유가족들의 도움을 주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면 미미하지만 반정부 투쟁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대화를 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악의 무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예. 각성이라는 것은 반정부 투쟁, 반체제라는 말까지 쓰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 논쟁은 별 의미가 있고요. 지금은 네. 없고요. 네. 제3의 길이니 수정자본주의를 안 하는 나라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공산주의라고 해서 중국이 지금 완전 공산주의입니까? 네.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네. 그렇게 무슨 공산이나 자본 얘기했던 거는 80년대, 90년대까지죠. 네네. 90년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들어오면서 무슨 체제 논쟁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아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반체제냐 칭찬 체제냐. 너 반정부냐 아니냐. 저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진실이 중요하고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좌우로 나누고 진보보수를 나누고 친여당이니 야당이니 자꾸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 자체에 불순한 의도가 있고 가장 정치적인 이분법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월호 부모 중에는 진보적인 분도 있고 중도적인 분도 있고 보수적인 분도 있고 수구적인 분도 있고 다 계시겠죠. 다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재난당국의 그 무능함 내지 무책임함. 네. 근데 심지어 지금 나온 게 가장 지금 극악무도한 게 뭐냐면 64대의 그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기록 과연 고의적으로 정전을 핑계로 해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만 일단요. 중간에 노정열 씨를 환송하는 그런 글들을 오늘 다 읽겠습니다. 네. 보자. 고맙습니다. 노정열 씨 아쉽네요. 어디에 계시던 쭉 팔로잉 합니다요. 이바님. 예. 병희님 너무 돈돈하지 마세요. 이 시절도 지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뭐 밝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멍청한 사자님께서도 환송을 해주셨고요. 또 노정열님 포함하여 많은 게스트분들, 진행자분들, 조합원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사도요한님께서 노정열님 수고 많으셨어요. 노발대발 시즌2도 기대합니다. 노정열로 삼행시 지어보았어요. 와. 형편없어도 봐주세요 했는데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우리 MC께서 해주시죠. 제가 오늘 띄우니까 노정열 씨가 읽어보세요. 그럴까요? 노정열 씨 마지막 방송입니까? 정말입니까? 시즌2 하면 오실 겁니까? 답해주세요. 노무현 버전이래. 이거. 이거군요. 예. 어디부터 노무현 버전으로 네네. 답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 것만 노 대통령 버전으로 하면 좀 그러면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이 노정열 씨 마지막 방송입니까? 정말입니까? 시즌2 하면 오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2로 오세요. 기다릴 겁니다. 이야,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그리고 금형쟁이님께서는 바쁜 시간에 하는 방송이라 항상 청취 모드였습니다. 정유령 님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회되면 제가 쇠주 한 잔 대접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님. 난 늑대단님, 오늘 노발대발 마지막 회입니까? 블루벨벳님, 노발대발 막방이라니 귀 기울여 더욱 열심히 들을게요. 다음 개편 땐 두 분이 다시 꼭 만나시길. 오아이니님께서는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 우리나라 지키는 노정열이 될 거야. 행동하는 지식인 노정열 씨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노정열 씨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비슷했어요. 김문수에서 이제 탈피했어. DJ 같았어요. 예, 문광님은 노정열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분과 같은 길을 간다는데. 훈은상 마미님, 오랜만에 오자마자 노정열 씨 막방이라니 언제 보나요? 흑흑. 노정열님 역대 최고의 성대모사 감사합니다. 주두의칠님. 비록 국민TV에서는 못 보지만 팩트TV에서는 계속 시청할 거예요. 네. 거리에서도 그렇고 제도권 공중파나 종편도 제가 나와서 할 말이 많은데. 네.
그러게요. 아까 방송에서 그랬습니다만 정말 나쁜 정부예요. 꼴통 IT님, 정렬님의 노발대발 벌써 그려지네요. 또 아이스7 사진을 사도회화님께서 올려주셨고, 미객님은 정렬님 한 달에 꼴랑 한번 정렬님의 주옥 같은 토크를 들을 수 있다니 아쉽습니다. 꼭 콘서트 K 공개방송 보러 가겠습니다. 발음을 주옥 같은. 네, 주옥 같은. 네, 불쏘시개님, 촌철 노정렬님 막방 아쉽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늘 응원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오늘이 뭐 막방이 형식이지만 저희 노무현 라디오 때부터 네네. 이 개혁방송 함께 오신 분들은 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만 그렇죠. 늘 함께 하실 거고 그 오해하실 게 그날 문재인 의원이나 오해하실 게? 네. 오해하지 마실게. 같은 말이야. 네. 뭐 정청래 의원이나 광래현 전 교육감, 뭐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함께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사진과 다 입 웅따물고 인상 쓴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도 뜨거우니까 제가 아마 저도 모르게 저 사진도 그렇고 남들 왜 이렇게 인상 썼냐 그러게 인상 쓴 게 아니고 햇볕이 뜨거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 입술을 굳게 다짐을 한다는 게 저만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부드러운 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 패트에서 7시간을 있어 보니까 아까 결론을 못 내렸는데 7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야, 이 시간이면 303명이 아니라 500명이라도 구했겠다. 네. 그러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크레인을 오는 시간만 해도요. 네.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근처에 있는 어선들, 이해가 안 가요. 해경들. 예. 원래 SOS 치고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그 배들은 말이 안 됩니다. 항로를 이탈하면서까지 다 모이기로 돼 있거든요. 그게 그 해난 사고의 그런 룰인데.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저도 의문점이고 지금 제 안에도 책 세월호의 진실과 노란색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인데 여러분 강화문 광장에 가시면 이거 말만 잘하면 공짜로 주기도 하고 1,000원, 2,000원에 여러분 그 함께 하시면서 성금성 도움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네. 국정원이 세월호의 소유주인가부터 왜 관리 감독 지시하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는가라는데 이게 있습니다. 누구나 알기도 하는 거지만 선박이나 이 항공기 출입국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스파이 내지는 세장 내지는 테러리스트들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항공기와 선박에 국정원이 늘 관여해온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걸 나쁘게 쓰느냐와 좋게 쓰느냐와 진짜 대테러 작전 내지는 정치적 관여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불순한 분자들의 출입국 전혀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별개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이기도 하고요. 급할 때 국정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 자리 나요. 그렇죠. 예, 네. 대한항공 조회장 빼놓고라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미상이 되는 선박 관리를 아마 그 핑계 내지 명분을 이용하고 혹은 직무와 관련해서 관리 내지 지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직무 권한을 넘어서서 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고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 되죠. 네. 그다음에 불법적인 목적을 알면서 그 일정 정도를 넘으면 그 자체가 직무행위 범위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불법이 되거든요. 네네. 두 번째 주목하라는 거지. 아니 국정원이 왜 민박 회사 성박 운행하는 거를 간섭해?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실은 지금 유가족들께서 가장 냉철하고 가장 사고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으셨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분들인데 그래서 그 새정치민주연합 여기도 사실 6.4 지방선거 전에는 일정 정도 거리를 뒀다고요. 네. 그걸 정쟁의 거리로 삼는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뒀었는데 유가족들이 지켜보다 보니까 사건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정말 정부 청와대랑 새누리당이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투사로 된 겁니다. 반정부 세력인 것 같다라고 김재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반정부 투쟁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그 탓은 니들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반정부란 뜻이 덮겠다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인데 네네. 사실 그 와중에도 그 탄핵적 사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을 다해서 도울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탄핵까지 몰았던 당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자민련 아닙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치 관여죄 위반으로 옥도경 그다음에 연재욱 전 국방부 사이버 사령관들이 다 유죄 입건된 게 21명이에요. 예. 아니
선거 전국에서 국가 공무원, 특히 군인들이 수많은 댓글을 달아서 정치관여죄 위반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MB가 관여를 했는가를 캐야 되는 청문회 사안이고 진상규명 사안이고 탄핵적 사안이거든요. 게다가 정보를 담당하는 예. 그런 군인들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탄핵 사유죠. 거기다가 국정원까지 합하면 밝혀진 것만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4,500만 건이 넘습니다. 댓글이. 지금 이 건으로만 하더라도 예. 국가의 그런 뭡니까 체계를 무너뜨린 걸로 어마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헌은 바로 이런 게 위헌이고요. 네네. 사법의 근간을 흔든 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김재현 의원이 반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행위한 자체가 내란 선동이고요. 네. 헌법을 흔든 짓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여쭤봤지만 과연 4,500만 댓글 때문에 대선 전국이 바뀌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반대로 드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원래부터 4,500만 건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주지검장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네, 민망한 짓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뭐 검찰 60 몇 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개인의 일탈행위고 그런 거죠. 그야말로 개인의 일탈행위죠. 예. 그게 치욕스러운 게 아니라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얘기인 것. 그러니까 국정원의 예. 간첩 조작 사건요. 네네, 그런 거기서는 증거 자체만 조작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 증거만 조작한 게 아니라 전체 그 케이스를 조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국정원 김하영부터 해서 몇 명인지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 국정원 요원들이 네. 국가 공무원들이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 국민과 특정 후보 그 캠프를 종북으로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 이거 문제는 세월호 국내선인데 국내선을 관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실 맞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 국정원이. 예. 예. 자, 지금 인사 또 읽어보겠습니다. 노발대발 막방 본방사수 흑흑 오케마리님. 내추럴 파레트님은 다시 볼 테니까 잘 가란 말은 안 할게요 하면서 아이에게 기댄 고양, 고양이의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나는 사업바다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수호천사 짱님, 노정열님 좋은 세상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인생 뭐 있겠습니까? 좋은 세상 만들고 끝까지 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바님,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빨리 읽으셨슈. 세월호의 진실이에요, 그냥. 세월호의 진실. 쳐보시면 나오고. 네. 그다음 나머지는 이게 팜플렛 정도라고 네. 봐야죠. 책이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 요거는 이제 대책위에서 그 강화문 광장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느티나무 아래서님은 정렬님은 절 많이 울린 개그맨이에요. 아니 개그맨이 웃기진 못하고 지금 울렸대. 저를 굴욕적인 표현으로 저를 이렇게 울리시는군요. 세월호 진상규명님은 가짜 정권, 가짜 민생, 무능한 가짜 정권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유체이탈하고 하늘에서 군림하려는 대통, 7시간은 지붕 및 땅 위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 살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향해 흘던 눈물이 떠오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피하기에 급급한 누린내 나는 가짜 정권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누린내니까 새 누리. 아, 그런가요? 그러군요. 아, 그렇습니다. 누린내 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예. 새 냄새 나고. 노정열님 힘내십시오. 힘이라고 하셨고요. 개인적 일탈님 개그맨들이 개그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파란 지붕과 빨간색 땅 그리고 어버이 모임분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이고. 그때 그런 사람들의 도발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일당을 당연히 받겠지만 네. 그분들의 일부 김진유 있었죠. 김영호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 김진유 그 단식할 때 닭을 먹는 거 봤잖아요. 네네. 짜장면도 먹고. 네. 그러니까 일배충도 있고 식충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네네. 꼭 1시간 간격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 같이 생긴 분들이 꼭 문재인 의원 앞하고 정청래 의원 앞하고 이쪽에서 시끄럽게 일부러 시비를 붙어요. 아. 니들이 단식을 말려야지, 니들이 단식하면서 해! 하면서 꼭 쌍욕이 나오게 만들고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아마 시비라는 작전을 그렇게 짰군요. 네네. 그래서 꼭 제가 본 것만 1시간마다 거의 한 명씩 와가지고 꼭 일부러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자리에 뜨게 만듭니다. 아, 조를 짜서 그렇게 하는군요. 뭐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불상사 있어도 그쪽은 남는 것이요, 이쪽은 불상사를 일으킨 세력 내지 네.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군요. 화면이나 언론 보도에.
참 치졸하고 참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어요. 얘들은 창의력이 좀 부족해요. 그 김진효는 타진효를 모방한 거잖아요. 예, 그거야 패러디라고 봐도 되는데. 네. 야, 근데 왜 단식을 그런 식으로 닭을 먹거나 짜장면을 먹습니까? 예. 닭을 먹는 건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닭식이죠. 예, 닭식. 예, 단식 투쟁이 아니라 닭식 투쟁. 예. 예. 그 정말 닭발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 와중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렇게 4박 5일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 사실은 우리 정부와 여당과 또 일부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그 뒤로 쳐졌던 분들 쌍용이나 밀양이나 위안부 할머니들 다 손잡아 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항상 나오는 말 오늘은 마지막 30분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늘 18년 동안 개그를 하면서 또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했던 게 중립이란 얘기거든요. 네. 과연 중립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 10cm짜리가 있으면 가운데 5.0에다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추면 그거 자체는 물리적인 중립이죠. 네, 네. 물리적인 중립이죠. 우리가 정치 사회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에서 볼 때 과연 정확하게 운동장이 평평한 그 기울기를 유지했을 때 거기서 게임을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심판이라든가 그 원점 기울기로 중립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애초에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던가 네. 애초에 체급이 다르다든가 네. 이런 거 있을 때 그 자체에서 중립을 찬다는 거는 기울어진 편을 든다는 거거든요. 한쪽이 우월한 데를. 네. 뭔 얘기냐면 왜 교황께서 그 고통받는 자들 손을 잡아주고 편파적이고 정치적 시비를 걸릴 걸 알면서도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통받는 자들 앞에서 중립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함께 안고 보듬어 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께서도 원죄가 있죠. 왜 그런 사람을 추기공으로 임명해갖고. 자, 중간에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시그널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때를 아시나요를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임피디님. 예. 그때를, 네. 그때를 아십니까인가? 예, 아시나요인가? 아십니까는. 예, 그거군요. 그때를 아시나요 듣고 오늘 그 막방의 마지막 정리를 노정훈 씨가 또 해주시겠습니다.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지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밤에 킹카였을지도 모르지. 흘러간 영화를 보며 리와인드를 누르더라도 인생은 되돌릴 순 없지. 좋았던 시절은 한여름밤의 꿈, 술자리에 안주거리지.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왕년의 무용담은 끝이 없구나. 오늘도 압구정에 바람 부는데.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지. 가방엔 막스 원전이 있고 집회장에 열렬 청년이었을 수도 있지. 종로 명동 을지로 퇴계로 혹은 학교 앞 시청 앞에서 백골단과 맞짱을 떴을 수도 있지. 흘러간 영화를 보며 리와인드를 누르더라도 인생은 되돌릴 순 없지. 좋았던 시절은 한여름밤의 꿈, 술자리에 안주거리지.
종묘 앞에 깃발 나부끼는데 박제된 과거 일러 엿바꿔 먹어. 명곡이에요. 좀 색다르다. 저는 이제 이 곡을 많이 들었었긴 했는데 저희 시그널로만 쓰던 거를 이렇게 끝까지 들으니까 야, 이 원전을 되찾은 느낌. 아까 막스 원전 얘기도 나왔지만 박제된 과거랑 과거일랑 엿바꿔 먹어. 박제된 중립일랑 엿바꿔 먹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이란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짓으로 온갖 불법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악한 자들이 나머지 일반 국민들에게 늘 균형 있는 척, 객관적인 척 하면서 내세우는 그 기치가 바로 중립을 지켜라? 중립적이거든요. 뭐냐면, 아까 뭐 운동장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교황께서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유가족들 손을 안 잡고, 뭐, 쌍용이든 미양이든, 그 다음에 저기, 용산 참사. 유가족들 손을 안 잡아주면, 그러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거나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은 항상 편향되고 정치적인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면 안 되고 언론에서도 다루면 안 돼요. 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가장 비겁하고 치졸한 그 언사가 바로 중립을 지켜라요. 물론 사안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때 중립을 안 지켰지만. 사실 그 종교는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 자체의 명언은 맞습니다. 그 외치는 사람들이 이미 중립적이지 않죠. 그렇죠. 일제시대 때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랬으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그래서 하늘 혹은 하느님께서 추 구경하시라고 고통을 구경하시라고 추 구경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뭐 경찰과 검찰이 견찰 완투로 불리는데 추기견이냐라는 이런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왜? 중립을 지키시면 돼요. 중립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침묵하시면 돼요. 근데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용하면 안 되고 물론 시국회의한테 한 말인지 국민들한테 한 말인지 청와대한테 얘기한지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아픔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건 이용이 아니라 악용인 거죠. 악용이죠. 나쁜 사람들인 거고 진실을 밝히자는 거지. 아픔을 이용하자고 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됩니다. 그 언명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근데 이게 제일 나빠요. 세월호 전국 때문에 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야, 이런 얘기는 그냥 중립을 지키시고 침묵을 지키셨어야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왜? 세월호 전국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에너지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모 추기경님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실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입도 에너지가 전략이 되고 몸도 전략이 되셨을 텐데 굳이 입을 여셔서 그 추기경님 저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염을 뿌리던가 그러게요. 수정을 하던가 그래야겠어요. 통속의 염을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더 세게 쳤었거든요. 그래요? 염을 하던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안 하고요. 염을 뿌리던가로 바꿨습니다. 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기경님도 자연인으로서는 아마 부모도 계실 거고 일가 친척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상은 모릅니다만. 그 사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목숨은 소중합니다만. 그 꽃다운 아이들이 인생의 나중에 뭐가 될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참 표현하기도 뭐란 그 물이 스물스물 그 차올랐을 때 그런 걸 모두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 17살짜리 거의 대부분이 그런 가족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종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안아야 되죠. 그런 분들을. 안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들이 외면할 때 오히려 안아줘야 되는데. 왜냐?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인들이나 행정가가 못할 최후의 보루가 바로 종교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수도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에너지 낭비라는 말을 그것도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이거든요. 에너지 낭비라는 말은. 차라리 수도하고 각성하고 인내하라 이렇게 약간 좀 멋있는 말 내지는 조금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말로 그렇게 멋있게 말씀하세요. 왜 세속적인 말로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품위 있는 말로 하면서 가장 아주 악에 받친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중간에 다시 또 환송의 글 소개합니다. 다크신사님, 정열 형님 항상 존경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길 바라봅니다. 파랑숨님, 국민TV 비워 노정열님을 보내다니 흑흑. 뭐 보내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먼뜰리로 월간으로 만나기로. 예. 아미고 2014님, 정열적인 사랑 항상 응원합니다. 그대가 있어 우리가 이 시대를 견뎌내지 않나 싶어요. 정열씨 사랑 효유라고 하셨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 바쁜 벌꿀님, 박진효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7시간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박진효. 예, 꼭 잊지 않겠습니다는 출첵합니다. 장애투쟁 관대한 야당 의원들 꼭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진 올려주셨고. 장애투쟁을 안 하면 장례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그렇죠. 아니, 저는 장례투쟁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회 안에서요. 네. 열심히 1인 시위도 하시고 예, 예. 저 구호도 외치시고요. 면책특권 있잖아요. 네, 새누리당 몇 장례투쟁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소뚜껑단지 안에서 네. 장애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장례투쟁 하십시오. 지금 나오신 분들. 네. 굉장히 아주 비주얼도 좋으시고. 네. 예? 지금 보니까 아주 이상들도 좋으신데. 장례투쟁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장례를 안 하니까 지금 밖으로 나와서 피켓팅 하라는 얘기인데. 장례 투쟁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있잖아요, 니들을. 예. 예? 그거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요. YJSUYY님, 노정열님, 금요일마다 방송 기다리면서 방송 들었는데 아쉽네요. 공중파에서도 정치 풍자 개그를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그 정도 되면 소위 말하는 중립적인 나라가 된 거겠죠. 네. 예, 온갖 그 명분을 들어서 편파적이다, 과격하다, 급진적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뭐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소위 편에 상관없이 진실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 인권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항상 옛날부터 친북 좌파, 급진적이다, 과격하다, 편향적이다, 정치적으로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지금 제가 말한 5가지의 명분으로 네네. 항상 탄압해오거나 속관내거나 국민과 이간질시켜왔습니다. 네네네. 지금 나온 말들도 순수 유가족이란 말도 나온 지 오래됐지만 네. 일부 유가족과 순수 유가족을 갈라치기 하고요. 네. 국민들과 일부 유가족을 갈라치기 하면서 나오는 말 또 역시 민생과 경제라는 2가지 화두입니다. 네. 국회에 있는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세월호 전국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요? 거기 지금 검색해 보시면요. 민생 법안들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네. 꼭 필요한 사회 안전장치, 안전핀, 거멀못을 뽑아내려고 하는 착한 규제, 있어야만 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나쁜 규제 완화예요. 나쁜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선박 연령 30년으로 연장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게 명박자본주의거든요. 그렇죠. 규제는 네. 꼭 필요한 건 있어야 되고요. 나쁜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근데 지금 민생법안 그거 푼다는 게 일반 민생을 살리는 게 아니고 1% 내지 있는 사람 더 해먹게 만드는 민생법안들이거든요. 의료 민영화라던가. 말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 그들이 민생 경제 찾으면서 세월호 욕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덮겠다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 경제 패러다임과 민생 패러다임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면서 야 이제 그만해라 해도 너무한다. 네. 보상 배상 문제 내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의사자 또 대입 특례를 지들이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그 법으로 지금 협상 내지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얼마나 가락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들 아마 사망이 아니라 중경상만 입었어도 난리를 칠 것들이에요. 난리를 칠 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아까워서 애가 아까워서 군대도 안 보낸 것들이 말입니다. 네. 자, 안 바쁜 벌꿀님, 추기경님, 40일만 단식하는 거 추천합니다. 뱃속에 지방이나 건강에 양보하세요. 그러면서 은하계님, 강남에 성당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에너지가 너무 넘치시는 거 아닐까요? 진짜 네. 단식을 하시면 조금 좀 담백해지실 것 같아요. 네. 노정열 멋져요. 답답한 속이 좀 풀린 듯 해요. 사랑 남기리님. 근데 정권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름 다 적어놓았다가 유치장에 다 쳐놔, 우째 이런 일이님.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고등학교 일진이 유치원생을 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립을 지키는 거냐. 지금의 형국은 네. 거의 그 정도죠. 네. 날라리 야당님, 추기경, 하느님을 믿으시고 성당에 나오세요. 나, 추기경님, 하느님도 부처님도 계시니 저도 중립을 지켜야죠. 와! 이런 또. 기가 막힌 예. 어법이네요. 굉장히 제야 예.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뽀민 아빠님, 예전에 회장님, 우리 회장님 코미디 프로 생각나네요. 네, 김영곤 선배 살아있을 때. 그때도 그렇게 시사풍자했었는데요. 그나마 그 정도 됐었죠. 그나마. 그게 이제 그래도 경제, 부정부패나 정경유착도 살짝 건드려가면서.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궁금해님께서
염추기경은 유가족이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 자체가 중립을 벗어나 정부와 새누리를 편드는 지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네, 말한. 네. 예. 자, 더 큰 문제는 그의 이런 견해는 인간의 고통에 중립적일 수 없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체제 인사였고 과격분자였고 불순분자였고 그 게다가 나라에 있어서의 종북 정도 됐을라나요? 아니 폭력도 행사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잡상인들 심지어 막말 욕설도 그렇죠. 가끔씩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아이고. The son of bitch, son of snake. 이렇게 하셨군요. 예수께 에너지 Oh 낭비하라. my Jesus Christ, Papa, oh God. 예수께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라고 Oh my 인간에게 gosh. 양보하라고 말하는 Oh my 것이다. God. 그는 신앙인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탄의 길을 쫓고 있는 것이다. 아, 신앙적으로 분석하셨어요. 짱님께서 최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일부 나쁜 네. 보수란 말은 좋은 말이라 수구 기독교인들 일부 네. 이번에 교양 반대 기도회까지 열었던 네. 그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니 뭐 내가 달라 그랬는데 빤스를 안 벗으면 정광훈 목사처럼 네네네. 진짜 믿음이 떨어지느니 11조 안 내면 뭐 암에 걸린다 그랬나요? 암 죽는다 그랬나요? 네, 암에 걸린다. 암에 걸린다간 그런 분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수도자 그다음에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종교가 없으면 양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자연히 우주가 우리 인간에게 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원칙과 상식이라는 게 있고. 예.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종교가 없으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목사님, 부처님, 스님.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심대로 사십시오. 물론 잘못도 저지르고 범죄도 저질 수 있고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야,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가. 11조 안 내면 암에 걸려. 내가 벗어나는데 빤스 안 내리면 사이비 신도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개 같은 것들이 어딨습니까? 이분들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참다운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사도요한님,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보고 싶어요. 네. 잘될 턱이 있나? 님은 생명의 문제를 진보와 보수로 하는데 잘될 턱이 있나? 세월호 특별법 잘 돼야 할 텐데. 회장님, 우리 회장님. 김영근 버전으로. 옆에 엄영수 선배가 딸랑딸랑 하면. 예. 아이고, 잘 돼야 할 텐데. 예. 그렇군요. 수사권, 기소권을 왜 현 검찰과 경찰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MB 때부터도 마찬가지만. 뭐 국방부 요원들과 국정원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 단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네.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 내지 모든 걸 다 캐가지고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정원과 네. 이 시스템이고 지금 해경에서 이준석 선장을 아파트로 데려갔고 그 움직임이 담긴 CCTV를 삭제하는 이 와중에 네. 그냥 이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를 믿고 진실을 밝혀라? 다 떠나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같으면 이 시스템을 믿고 그러면 진실 밝혀주세요라고 온순하게, 온건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자세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바깥에서 장례 투쟁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장례 투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떼학볕에 뭐하러 놉니까?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참 웃기면 슬프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정말 웃기고 자빠진 게 우프다 그러네요. 요새는. 예, 아니 왜 국회의원들이 안에서 입법 갖고 투쟁을 하질 못하고 왜 나와서 굶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이렇게 물론 야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검찰이 경찰이 제시 기능을 하질 못하고 하수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이 권력 사유화 내지는 당화 사기관화 된 게 8년째 지금 잘못된 이명박근혜 7, 8년이거든요. 네네네. 뭐 보수 진보를 떠나기 전에 예. 이렇게까지 자기 권력 유착을 위해서 그리고 사찰하고 이렇게 국가 권력기관 특히 공권력의 핵심인 국정원 그다음에 국세청 검찰 경찰 심지어 사법부까지 예.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든 분배든 논하고 그다음에 그런 패러다임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좋습니다.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뵙습니다만 노정렬의 노발대발 위클리 방송은 오늘 막방이니까 뭡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세월이 빠르고요. 네. 손병희 선수랑은 2002년 대선 전국에 네. 거의 모든 개그맨들이 이해창 선수 편에서 지지 선언하고 뭐 그랬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힘이 미약하고 큰 인기인도 아니었지만 저는 노무현 후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좋은 정치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노무현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여러 개혁 방송에서 함께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또 좋은 시절이 되면 위클리로 부르시겠죠. 네,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언젠가는 국민 라디오에서 또는 국민 TV에서 자신의 코너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주 훈수대통에 마지막으로 올렸지만 청와대는 재난타워가 아닌 건 맞습니다. 청와대 자체가 재난타워죠.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재난 메이킹 타워고.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들이 나서야 할 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전에 타결이 되는 것이 아마 정치적인 여론 때문에 열심히 여당에서 아마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야당을 배제한 채 지금 협상을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이 안 된 세월호 특별법이라 그야말로 허구고요. 말장난이고 겉만 번지르란 빈수레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세월호 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방지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일정 정도 급의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대형 건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싱크홀 석촌호수 주변에 롯데월드 주변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네. 더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설치 기구를 위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안에 내용이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노정열 씨가 남긴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젠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왔네요. 안 바쁜 벌꿀님, 스트립 쇼퍼들은 전부 정광훈 목사 교인들인가? 수호천사장, 추기경은 세상 헛사는 겁니다. 어버이연합 어르신들하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바님, 명박과 목사들과 골프 치러 다니는 추기경과 대부분의 추교들, 그들과 천국에서까지 같이 살아야 할까봐 저는 종교를 아이고, 아픈 얘기네. 아이고. 빨간닭 어바이님께서는 감추고 조작하고 물을 타고 탓으로 돌리고 뒤집어 씌우고 이것이 덱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막 속사포처럼 쏘아붙일 때 그런 식으로 개그하는데. 그렇군요. 이 제야 버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닭들이 하는 겁니다. 네. 은하계님, 그네들의 형제 자매가 세월호 배 안에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막방이라서 노발대발, 곧 다시 만날 때까지 전전긍긍. 막방이라 좀 개그감 지금 예능감 돋는 분들 좀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전창걸 쌤하고 노정열 쌤하고 같이 배고플 어때요? 사도요. 창걸 선배하고 저랑 하면 제목 정해놨어요. 전노일당. 네네. 전창걸 노정열의 전노일당. 일일이 당신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노일당. 전노일당. 전창걸 노정열이 일일이 당신을 챙겨드립니다. 전노일당으로.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아니고. 예전에 그 두 분 대통령 할 때 전노일당 타도하자 그랬었어요. 구호가 있었는데. 참. 타도를 아직까지 못했어요. 네. 자, 노정현 씨. 다음 9월 달에 콘서트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거리에서는 가끔 뵙는 분들도 많고, 또 공중파나 채도권 방송에서 뵙고 싶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 여러분 힘내시고, 늘 우리가 소수가 아닌 우리의 주류, 원칙과 상식에 대한 주류 세력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좋은 지자체장들, 또 좋은 방송들 저희가 힘 빠지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보니까 27,000 이렇게 넘게 우리 조합원들 나와 있는데 10만 양병설 꾸준히 저희가 열심히 해서 힘 빠지는 게 제일 억울하고 저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저희 동료들, 파트너들, 동지들 옆에 있다는 거 늘 힘 빠지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국민TV 아껴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정말 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저는 늘 거리나 현장이나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늘 저희 국민TV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